무슨 뭐 결혼 얘기들이 관심이 많은데 지금 우리 노년 세대 입장에서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큰 기쁨이라고 그럴까? 사는 재미가 손주들 보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좋아요.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결국 나중에 노년 세대 되잖아. 그때 그 큰 즐거움을 맛봐야 되지 않을까? 예, 예.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누구 얘기인지 몰라도 가장 안정적인 구도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세 발이죠. 네 발이보다도 세 발일 때 가장 안정적이에요. 그 세 발은 뭐예요? 부모, 자식, 그죠? 그 가족이 형성될 때 가장 안정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기반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그 할아버지는 작전 중이라는 이제 그런 그 유산 상속에 대한 얘기였는데, 저는 그 며칠 전에 그저께 신문인가 세계적인 그 면세점 GFS의 그 황제라고 그럴까요? 이 어른이 자그만치 80억 달러, 600만 불이 아니라 80억, 우리 돈으로 하면은 11조 원, 상상이 안 되는 재산을 어떻게 써요? 자식한테는 손톱만큼 해주고 그 어마어마한 재산은 전부 사회 기부를 했죠. 근데 이분이 참 존경스러운 거는 우리 여기도 강의실마다 누구 강의실 누구 이거 하나 없어. 이분의 이름을 붙여진 그런 게 없다는 그 기부를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는 자기 만족이겠죠, 물론. 이분은 베풀면서 큰 행복을 찾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식한테 물론 본능적이겠지만 우리가 더 큰 행복은 베푸는 데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 이거는 우리가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하는 얘기죠. 물질적인 가치하고 정신적인 가치, 그죠? 여기에서 내가 64학번입니다. 여러분 학번이 어떻게 돼? 22학번. 예. 이거 그래서 내가 64년도 동국대학교 입학해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을 2개씩 쌌어요. 상상이 돼요? 도시락을 2개를 싸서 그때는 학교 식당에서 국물만 따로 팔았어. 국물만. 그러니까 뜨거운 국물에 이제 말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 선배 세대들은 다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거저온 게 아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만큼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수혜자예요. 언뜻 물질적으로 풍부해지다 보니까는 정신적인 가치를 그 고마움을 모르고 지금 다들 부족한 것만 그냥 그래서 동국대학교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전신이 뭐예요? 동국대학교는 회화전문이야. 연세대학교는 연희전문, 고려대학교는 보성전문. 그래서 3대 사학으로 출발을 한 거죠. 근데 동국대학교의 자랑은 정신문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900년대까지도 대한민국의 정신문화는 동국대가 이끌었어요. 철학, 문학, 종교, 동국대학교가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산실이고 지수예요. 그러니까 역대로 동국대학교 총장 역임하신 어른들이 박 대통령 때 한국의 정신문화원을 만들었어요. 그때 동국대학교 총장 하면은 정신문화원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동국대학교가 고대연대하고는 차원이 달라. 우리는 형이 상학적인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대연대 우습게 보고 자부심을 갖고 힘냅시다. 대해서 평론하셨는데, 저는 이제 애가 하나라서 저 재산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어요.
싸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 자녀가 세 분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 명예 제자이기 때문에 세 분인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산? 많은 재산. 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딸이 위에 둘이고 늦둥이가 아들이에요. 예, 그래서 딸들은 현재로는 뭐 지들 잘 살고 있으니까 지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제가 느끼는 걸로는 동생이나 잘 뭐 이런 차원이에요. 근데 제 아내 집사람은 그 말은 그렇게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지들끼리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똑같이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도 큰애들은 이미 자리 잡고 안정이 됐으니까는 아직 끝에 애가 좀 걱정이라고 그럴까? 예, 자리 잡기까지는 그건 있어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더구나 늦둥이가 되다 보니까는 저하고 오래 있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조금 더 챙겨줘야 되겠다는 내 솔직한 얘기인데, 근데 우리 집사람만 해도 아니라고 펄펄 뛰어요. 똑같이 해야 된다. 예, 이런 현실입니다. 유튜브에 올려도 됩니까? 아닌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 질문 하나 해볼게요. 두 번째 영화가 재산 상속 문제였죠. 노인들은 과연 자식들에게 재산 상속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실 것 같아요. 고민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하실 것 같아요. 네, 할 것 같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젊은 세대들은 부모들이 재산을 언제쯤 물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지 그거 한번 묻고 싶어요. 아니면 돌아가실 때 저분처럼 영화에서처럼 뭐 이렇게 분배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자녀들이 결혼할 무렵이라든가 아니면 자리 구하기 힘들 때 그때 좀 재산을 물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때 재산을 물려주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분이 한번. 그럼 내가 구체적인 질문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서 그런 건데, 제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 보니까 그런 상속 문제가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집이 한 채 있으셨는데 이게 유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으셨으니까 유류분 상속을 받았거든요, 법적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뭐 그 집에 43분의 8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앞마당 타일 한 3개 정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작은 아빠가 할아버지의 아들인데, 작은 아빠는 이제 뭐 43분의 뭐 많이 갖고 43분의 뭐 20 정도 갖고 있고, 저희 엄마도 갖고 있고, 며느리 입장에서 엄마도 갖고 있고, 저희 언니도 갖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그 집이 지금 재개발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상당히 이상해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좀 이게 딱 안타깝지만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그런 얘기를 뭔가 꺼낼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적으니까 좀 더 일찍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저는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그 선배 시민들의 듣고 싶은 이야기,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먼저 청해서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손 들어 주실래요? 그런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분들은 물어볼 게 있는 분들 손 들어 주세요.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이제 사실 과거랑 비교했을 때 약간 나이 들고 그러면 이게 정말 물리적으로 힘들어서 좀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조부모님이 계시지만 과거에는 같이 등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도 좀 힘에 부처 하시는 게 느껴지시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을지라도 이제 젊을 때 하던
일 같은 거 좋아하던 일 같은 거를 이제 좀 힘들어서 아니 뭐 여러 가지 나이나 들어서 때문에 못 하게 됐을 때 약간 스스로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어렵지는 않으신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왜 답변한다 그랬냐면 요즘 제가 그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 이제 젊었을 때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죠. 그리고 이제 자식들 키우다 보면 또 그걸 자기를 또 죽이고 부모로서 자식에게 헌신하고 또 남편도 있고 해서 가정에 봉사를 하는 차원의 우리 세대는 지금 세대랑 틀려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살았는데 이제 정작 다 아이들 출가시키고 내 생활만 남았잖아요. 아까 그 첫 번째 영화 그 황혼의 시간에서 또 황혼이 이렇게 어둡게 진다고 했는데 그 어두운다는 것보다도 이제부터 시작이야. 제 인생을 저는 하고 싶어서 한 10년 전부터 뭐든지 제가 이것저것 다 손을 대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았어요. 그러니까 황혼에는 젊어서는 뭐든지 다 해보지만 나이 들어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내가 행복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 가정도 행복하죠. 자식들이 볼 때 우리 엄마가 저렇게 노후에 행복해.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사실은 손주도 안 봤어요. 제가 볼 새가 없어. 제 일이 너무 바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영화 도슨트도 하고 뭐 유튜브 활동도 제가 해요. 그래서 뭐 클래식 음악 해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또 이야기 할머니 활동도 한 10년 정도 했어요. 올해로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제가 좋은 걸 하다 보니까 와, 내가 과거에 이렇게 젊었을 때 왜 그냥 허송세월을 보냈나. 그리고 지금은 1초가 아까워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낮잠 자는 거 없어요. 낮잠 자는 거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혼자 집에 있는 때는 혼자 영화도 보러 갑니다. 요즘 노인은 반값 내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할인 혜택도 받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여행 가기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 엄마 부모님이 계시다면 자녀로서 그런 걸 좀 권해주면 좋겠어요. 엄마의 시간, 아빠의 시간을 주고 부모니까 뭐 우리한테 뭐 희생해야 하잖아 이런 마음으로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 황혼에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찾아야 내가 행복하다. 저는 그걸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네. 네. 그 지금 거기에 대한 답은 아마 이제 우리 자매님의 입장하고 또 남자들 입장이 또 다를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김용구 선생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 굉장히 긴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일단 지금은 이제 진로를 어떻게 갈 것이냐가 일단 중요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취업, 그다음에 해야 될 게 정리를 해드리려면 이제 경력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드는 게 이제 생애 설계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그 단계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눈앞에 있는 것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주제를 할 때는 너무 먼 얘기처럼 들릴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실견상으로 이제 들어온다면은 이 황혼이 좋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 살다 보면은 혼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저 같은 세대도 아마 그런 걸 좀 느끼면서 살아요. 아직은 뭐 저는 여기에 비해서 제일 젊으니까. 앞서간 사람들의 경험치가 없어요. 데이터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때부터 지금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거든요. 그 학생들 입장은 더더욱이 그럴 건데, 그렇지만은 아마 우리 때부터 시작해서 뭐 60대, 50대들이 쭉 한 경험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는 시기를 맞이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참고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들 또래한테 앞서서 먼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혼자 저기 배우자가 죽잖아요, 그죠? 동시에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 남은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다. 혼자 여행 다니고 혼자 취미 활동하는데도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혼자가 외로우니까
늙었어도 이제 뭐 재혼이나 뭐 이렇게 하고 싶어도 요즘은 자식들이 반대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왜 반대해요? 재산. 재산이 아까도 무슨 뭐 몇 분의 몇 받았다는데 이게 잘못 가면은 한 푼도 못 받는 거야. 다 날라가. 그래서 하고 싶은 사람들도 요즘은 하지 못하는 고민 속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는 것이 중요할 것이냐. 그랬을 때 이제 그 자기 인생에 대한 생애 설계를 잘 잡아가지고 가시면 좋고, 지금쯤 와가지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저는 살면서 사실 경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이 나이가 다 되고서 보니까 경제가 없으면은 모든 게 무너지는 거죠. 저는 저 학생 때 유럽, 우리 때는 이제 학생 때 구라파라는 용어도 썼는데 요즘 구라파 하면 아는 사람 없는 것 같더라고. 아마 어르신들도 구라파 얘기 아마 요즘 최근에 들으실 거예요. 그죠? 유럽을 구라파. 유럽 쪽에는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있어서 차분하게 갈고 닦은 거 있고, 영화도 보세요. 영국 거는 잔잔하게 내면에 깔려서 하잖아요. 우리랑 정서가 달라. 대만 보세요. 우리랑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저는 학생 때, 야, 이 순수한 사랑을 해서 결혼하는 게 참 좋지 않겠냐 했다가 그게 안 되더라고. 그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내 애가 결혼할 때쯤 돼서 졸업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취업이 안 되니까 소개팅 받은 애가 연락을 안 하더래. 그래서 야, 그게 뭐냐 했더니 요즘 애들 다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좋은 직장을 잡으니까 뭐 이렇게 좀 또 괜찮은 사람하고 왔는데,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우리가 그런 사회 속에서 살면서 나이를 먹어서 그 순수한 사람을 갖고서 사는 그러한 그 제도적으로 갖진 나라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선 굉장히 갭이 크지 않냐. 혼동 속에 착각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쪽 문화를 잘못 받아들이면은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착각 속에서 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샘플도 없고 아직도 없으니까 이제 여러 학생들은 지금 굉장히 풍성한 그 정보도 많고 하니까 나는 과연 어느 쪽으로 가서 사는 게 참 좋겠는가. 지금 이제 물질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조금 그쪽 부분을 좀 갖다가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하는, 내가 못 이룬 꿈이 그래가지고 아직도 순수한 사랑을 해보고다가 죽는 게 꿈이에요. 그 얘기를 집사람한테 했다가 아주 정말 그 유럽에서 내가 트레이닝도 받고 와가지고서 탁 한 다음에 걔네들은 정말 순수한 것 같아 하면서, 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미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시대가 바뀌고, 내가 볼 때는 뭐 우리 아들 있고 이제 손주 좀 비슷하게 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때는 아마 좋은 방향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 동의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혹시 여러분들 물어보고 싶은 바가 있으면 손 드세요. 네. 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제가 오늘 찾아가는 노인영화제 한다고 해서 오늘 수업을 되게 약간 기대를 많이 하고 왔었거든요. 내 생각 이상으로 좋은 작품 그리고 좋은 말씀 들어서 너무 좋은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에 약간 노인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 뭐 키오스크나 아니면 뭐 인터넷 결제 같은 것도 그렇고, 제가 고향이 대전인데 대전 같은 경우는 현금 없는 버스가 아예 전면 100%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마주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오늘날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정수. 제가
네, 하여튼 좋은 질문인데,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복지관에서 이제 스마트폰 이용을 하는 방법, 또 유튜브 그 만드는 방법, 여기 대해서 강의를 들었지만 결국은 거의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그만큼 저희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정보 기술이 진짜 세계에서 다른 나라 부러울 정도로 이렇게 앞서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 기계 은행의 그 ATM기라든지 이런 걸 없앤다 그랬어요. 창구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그래갖고 노인들이 반발을 했어요. 노인들은 기계 산적으로, 저도 지금 그 인터넷 뱅킹 할 줄 모릅니다. 인터넷 뱅킹 할 줄 몰라요. 그냥 창구 가서 일을 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보기술이 발달하는 건 좋지만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노인들하고 정보기술하고 이게 갭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결국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창구나 ATM기를 갖다 그대로 설치하는 거로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학생이 질문한 대로 서울도 마찬가지 보면은 현찰 안 내는 이런 걸 광고를 지금 해놨어요. 그랬을 경우 과연 진짜 노인들이 현찰을 안 내고 카드라든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이 대금 결제를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또 거기에 대안이 없이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국 같은 거는 거의 그냥 전자결제인가 뭔가 하여튼 우리보다 더 앞서가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 사회적인 문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이제 사회학이나 이제 고령화에 대한 학습을 하고 또 그쪽 분야에 아마 근무를 하게 되면 고려를 해서 아마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기회는 얼마 없어요. 네, 일단 저도 질문에 앞서서 이렇게 좋은 기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서가지고 결혼이나 사랑에 대해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궁금했던 게, 저도 그렇고 제 또래 중에서도 비혼에 대해 가지고 선호를 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 조부모님도 그렇고 약간 결혼을, 지금 세대 사람들은 제 생각에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 세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저희 조부모님 세대 때는 남편이랑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게 정상적인 가족 형태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저희 조부모님은 제가 종종 나는 어차피 결혼 안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해도 어차피 하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맨날 두고 봐라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와주신 분들은 비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종순 도슨께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나도 젊었을 때 결혼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결혼을 늦게 했어요. 굉장히 제가 결혼할 때 나이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결혼은 안 하더라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고 사랑을 찾아서 헤맸어요. 근데 사랑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할머니가 돼서 제가 결혼하게 됐어요. 1급 비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도 늦게 만나도 사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너무 신앙이 돈독하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사랑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욕심냈어요. 근데 그게 남자는 아니고 여자에 한해서 여자는 노소를 불문하고 그래 사랑하려고 바빴어요. 그래서 굉장히 나는 이 사람이 나만 바라보고 사랑하리라고 생각하고 착각 속에 결혼을 했는데, 그냥 저는 집에다 데려다 놓고 이 사람은 그때부터 또 다른 사랑을 찾아서 하나가 아니고 도처에 애인을 뒀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사랑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 나이에도 사랑은 꿈꿔요. 없으리라는 걸 알면서. 그래요.
상당히 그 시적인 해서 결정을 내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또 이제 나중에 별도로 개인적으로 해결하세요. 근데 또 혹시 저 뒤에 아니 지금 거기 네. 저는 오늘 너무 좋은 자리여서 좀 큰 소리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해주신 말씀처럼 사랑이니 결혼이니 저는 아직 22살인데도 한 살 한 살 먹는 게 이제 점점 무서워지고 그러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이 나이 땐 취업을 해야 되고 이 나이 땐 결혼을 해야 되고 이 나이 땐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 나이쯤에는 이제 자식들한테 유산도 물려주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인생의 흐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런 특히 저희 나라는 그런 이 나이 때 이걸 해야 한다라는 게 굉장히 강하다고 저는 그런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배 시민분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선배 시민분께서는 저희 젊은 이들을 그래도 보실 때 그런 삶의 정해진 때에 맞춰서 지금 사회가 그렇게 짜여 있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더 바람직할지 아니면 그런 거는 딱히 없다거나 사람마다 다르다거나 이런 게 있을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네. 그건 답변은 우리 김수자 선생님 해주시나요? 주로 어떤 얘기? 좀 큰 소리로. 우리가 살면서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다 고민할 때잖아요. 뭐 사랑도 있겠고 또 취업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 나이가 꽃다운 나이이기도 하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렇게 꿈을 펼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더라도 그런 시기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사회 안에 있는 거지 내 혼자 독불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혼이니 뭐니 지금 하지만은 그거 다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정은 있어야 돼. 그리고 위계 질서가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한집 건너 이게 시집 장가 안 간 아이들이 있거든요. 40대, 50대 우리 아이들도. 그런데 그게 행복할 것 같지만은 우리가 살아보니까 20대 삶에 성공하는 게 있고 30대 있고 50이 돼서 그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게 있고 해야 될 게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좋다는 게 우리처럼 70대, 80대 와서 좋아라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몸은 허약해지고 또 뭐 직장이 있고 돈을 한번 벌어놨다 하지만은 늘 그게 샘물처럼 출출 흐르는 건 아닌데 이제 각 사람에 따라서 삶의 기준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갭이 생겨서 행복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불행한 사람이 더 많고 지금 우리 고령화를 살아가니까 보니까 우리 세대는 불행한 사람들이 80% 90%예요. 지금 우리 도슨터 선생님들이나 우리가 이게 기여를 좀 하는 이제 프론티어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한 길에 들어가고요. 이러지 못한 사람들 가까이 여기 저기 파고다 공원에 가면 한 1000명 가까이 매일 이게 공짜 밥 기다리는데 거의 줄을 서야 되니까 아침에 새벽같이 와서 줄을 서다는 거예요. 몇 시간을 줄을 서 있으면서 그걸 점심 먹고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아들이 없고 딸이 없지는 않아요. 대단한 아들들도 있고 며느리들도 있는데 자존감을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니까 가정에서 기가 죽어가지고 그런데 몸은 아프죠. 자꾸 기력은 떨어지죠. 그래서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제가 또 파고다에 대한 시를 한번 썼는데 지금 여기 없어서 내가 읽어드리지 못하겠는데 그런 걸 보면요. 그러니까
내가 젊어서는 어떻게 살았는데 70대 내가 80대 내가 어떤 모습일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은 내가 차곡차곡 내 삶을 내가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뭐 이렇게 의존하는 걸 떠나서 이제는 대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셔서 결혼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고 그래야 재밌게 사는 거지. 그 비혼 혼자 있다고 뭘 그리 행복하겠어요. 아, 애인이 있다 하지만 애인이 영원히 있나요? 그냥 이렇게 늘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평생 이렇게 의지하고 사는 게 좋지.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불행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젊은 나이에 저도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같이 논하고 얘기하고 또 노인들의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부럽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결혼에 대해서 제가 제 얘기만 하고서 그 핵심과 벗어난 것 같은데 제가 구현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는 혼자서 오래 혼자 살아봤고요. 또 결혼 생활도 해봤고 그러는데 결혼 전에는 굉장히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새 장 속에 새를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그 즐거운 구속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혼을. 그래서 한번 결혼해보고 싶다. 그런 열망도 있었어요.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그래도 외롭더라도 혼자 행복한 자유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글쎄 뭐 결혼은 요즘은 선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필요는 아니고 그런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결혼은 정년기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는 젊었을 때는 지금이나 좀 그건 같아요. 언제나 자기가 택하는 그 시기가 그 사람의 정년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결혼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단히 혁신적인 하나만 멋쟁이에요. 비혼을 주장하신 분들 중에서 한번 저는 그걸 꼭 듣고 싶어요. 학생들한테 왜 비혼을 내가 원하는지 참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결혼을 안 하고 싶은지 한번 말씀해 주실 분 계시나요? 예, 아까 비혼들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비혼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노인들 잘 몰라요. 그걸 자, 이봐. 비혼을 하든 결혼하든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의 선택이야. 그래서 그건 내 존중해.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는 자기는 비혼의 길을 가겠다고 지금은 생각하겠지. 그 변해도 돼. 됐어요? 지금 비혼의 길을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왜 비혼일까? 그게 궁금하시다는 거지. 그리고 답변해 주실 분 있으세요? 답변 없으면 제 조카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예. 저는 아까 그러한 순수한 사랑 얘기를 드렸댔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작은 형네가 순수한 사랑을 했어요. 고2 여고생이 대학교 1학년에 저희 형을 만나서 그 사랑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여가지고 살았다가 작년에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직도 사랑하냐? 그러니까 우리 형수가 그 얘기를 해요. 아직도 가끔 가다 무슨 모임에 있을 때 남편이 쑥 들어오면 가슴이 뛴대.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있었을 때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연애할 때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 미국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나 했는데 그런데 조카를 보니까 여자 조카애가 아직 혼자 살아. 그래서 왜 조카는 혼자 사냐고 그랬더니 얘는 자기 일이 마음에 들고 일에 즐거움이 있고 여가 생활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즐거워서 혼자 산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 45? 그 정도 됐죠.
그 아직은 뭐 내가 직접 만나서 얘기는 못 들어봤지만은 어떻게 봐서 이제 비혼주의자들은 우리 때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생활고가 비중이 크니까 이제 그쪽으로 갔지만은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건이 굉장히 좋아진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비혼주의자들은 비중이 나의 삶에 더 많이 가 있으면 아마 비혼주의자가 되긴 되는데, 객관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쳐다보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저기 어르신이 얘기했다시피 다 부질없고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순리대로 사는 게 참 좋은 거야. 사실 그것도 해답은 되긴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사회학과니까 저는 뭐 이공계 나와서 조금 부족한 점은 있지만은 이 인간의 삶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순리적으로 사는 거는 가족을 형성하고 가족을 만들어서 이렇게 쭉 해서 아름답게 사는 게 기본 주축으로 그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왔었는데, 뭔가 바뀌면서 이게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봤을 때 정통적인 걸 쫓아가면서 가는 거는 좀 가장 무난하고 합리적인 거 아니겠나. 괜히 돌출적인 생각을 가졌다가 아닐 경우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혼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성격을 보면 되게들 독창적인 성격들이 좀 많잖아요. 그건 사회적인 동물에서 조금 벗어나는 자세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잘들 고려해서 어느 길로 가는 게 좋겠나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보충 이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 비율이 작년에 36.4%. 결혼이 긍정적으로. 근데 이 데이터가 10년 전에는 얼마였냐면 56.5%였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30%대로 바뀌어버렸어. 그만큼 비혼주가 더 비혼을 원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죠. 20%가 늘어났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 또 늦게 낳는 비율도 나와 있는데, 남자 같은 경우 첫애를 갖다가 낳는 애가 36세, 여자는 33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연령도 지금 높아져 있고, 이제 결혼을 안 하겠다는 사람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야. 비혼이라서 제가 자체를 얘기한 겁니다. 비혼에 참고로 한 가지 우리 집 예를 하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 딸이 둘이 있어요. 아들 하나하고. 근데 아들 하나는 결혼해서 내가 손녀딸이 공주마 같은 제가 아주 모시고 삽니다. 모시고 사는데, 우리 딸 둘이 하나가 쉬운 연년생이라서 그 다음에 49이에요. 비혼주의자였어요. 둘 다 결혼 안 한다고. 근데 큰 딸이 우연하게 작년부터 결혼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작년부터. 왜 달라졌을까? 비혼주의자가.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에는 비혼주의자였는데 왜 그랬을까? 근데 지가 나이가 50이 되다 보니까 나이 먹은 후의 삶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외로움, 그래도 뭐 때로는 다툼도 있고 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혼자 사는 것보다는 같이 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은 분명히 정년기가 있어요. 정년기가. 나이가 50이 돼서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거, 부딪힐 거 이런 게 너무 장애가 많아요.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데 뭐 엄청 똑똑해요. 우리 애들 셋 중에서 큰딸이 제일 똑똑합니다. 아주 똑똑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쟤는 너무 똑똑해서 시집도 안 가고 혼자 살려나 보다 했는데, 나이 50대에서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진짜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지금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적절한 때가 있다. 적절한 때가 있다. 결코 그 시기에 그 어떤 기분으로 좌우할 문제는,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